오늘은 국토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적 국가 간의 변화와 고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국가 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풍수지리 사상이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여기에서 이 풍수는 장풍득수를 줄임말인데 풍수,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장풍득수에서 풍수가 왔고요. 풍수지리 사상은 산줄기에 흐르는 산의 모양, 바람, 물의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터, 한마디로는 명당을 찾으려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 사상은 지모 사상과 음양 오행설이 결합해서 형성됐는데, 지모, 땅이 어머니다. 땅을 어머니처럼 여겨서 신성시하겠고요. 음양 오행설 같은 경우에는 음양이라는 것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양, 이것과 오행설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우리가 요일할 때 월화수목금 할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의 요소의 변화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오행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모사상과 음양 오행설이 결합해서 형성됐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러면 풍수지리 사상은 살고 있는 사람, 마을,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묘지, 그 다음에 국가, 이런 도읍지 선정 등에 도움을 주었고,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곳은 배산 인수입니다. 산이 등배 뒤에 있고요. 물이, 하천이 임에 있다, 맞닿아 있다, 앞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양택풍수,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다루고요. 음택풍수, 죽은 사람의 맷자리를 찾을 때 쓰는 거고, 비보풍수, 보충을 해준다는 거예요. 땅에 뭔가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넘치는 기운은 눌러주는 풍수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뭐 장승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돌을 세워가지고 부족한 거를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보풍수, 또는 뭐 어떤 소나무 숲을 만들어서 뭐를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산임수는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왜 명당인 줄 알 수 있죠. 이 지역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흘러요. 그래서 명당에 해당하는 이유는 배산임수라서. 그러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하천이 흐르면 어떤 장점이 있냐? 북쪽에 뒤쪽에 산이 마을을 감싸니까 차가운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을 산이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하천이 흐르니까 과거부터 우린 농사를 짓던 민족이었죠. 그래서 농경지로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으니까 들도 펼쳐져 있고 거기서 농업용수,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식수로도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땔감, 그 다음에 임산물,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확보에 유리했고, 과거에는 땔감 나무를 떼어다가 불을 지폈으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또 앞에도 하천이 있고 막 이러니까 적군의 침입을 방어할 수도 있었겠죠, 과거에는. 그 다음에 일사량이 풍부한 편입니다. 이쪽은 남양, 우리가 남양집이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명당, 배산임수 지역은 보통 남양 대치가 많아서 또 따뜻하고, 남쪽은 따뜻하잖아. 그리고 산이 바람 맞고 강물이 빛을 반사해서 더 따뜻하다. 그럼 이제 지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크게 조선 전기지도, 중기지도, 후기지도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 보이는 지도가 조선 전기지도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는 세계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지도 이름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보면 알다시피 이 중국을 엄청 크게 그렸죠,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중화사상 조선 전기에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지도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조선 땅을 상대적으로 크게 그리고 있다. 그 외에도 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 아프리카 등도 표현하고 있고, 인도,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도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특징을 보면 우선 조선 전기 때 만들어졌죠. 근데 국가에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가장 오래됐고 중화사상이 있고 이렇게 표현됐다. 그럼 중기지도 한번 볼게요. 조선 중기지도의 대표적인 게 천하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이거는 국가가 아니고 민간에서 제작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전히 조선 중기에도 가운데에 중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전히 중화사상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해. 하늘이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돼 있는데, 천원지방은 뭐냐?
이렇게 둥글게 표현되어 있죠. 동양인들의 전통적인 천하관으로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네모나고 평평하다고 보는 인식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구 구체설처럼 지구가 동그랗다 이렇게 인식한 게 아니고 하늘이 둥글다 이렇게 그냥 인식한 겁니다.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했고요.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많다. 이건 뭐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섬들이 있는데 상상의 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자들만 사는 섬, 뭐 도깨비가 사는 섬 이런 식으로 상상과 관련된 종교가 도교입니다. 그래서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안쪽부터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지도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 지도 대표적으로 한 3개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지구 전후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금 아래 사진이 이 지구 전후도입니다. 지구 전후도는 지구 전도, 지구 후도, 지구 앞면, 뒷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후도로 나눠져 있다. 지구 전도, 후도, 지구 후도. 그래서 이 실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실학자는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현실을 반영한 그 지도가 제작되게 되는데 경위선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위선을 우리 첫 시간 했죠. 가로는 위선, 세로는 경선. 이걸 왜 한다고요? 이거를 경선, 위선을 그려놔야지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된다고 했었죠. 영화관도 A열 10. 그러면 가로 세로를 알아야 우리 위치를 알 수 있듯이 이 경위선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구가 구체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해서 경위선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지금 전도 후도 보더라도 이 지도 중심에 중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화사상을 극복했고 경선, 위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과학적인 지도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남미, 북미 이런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신대륙을 포함하고 있고요. 동국지도라는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상기라는 사람이 제작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 개념을 도입해서 지도를 제작했다. 우리가 지도는 축소판을 그 현실 세계의 축소판이잖아요. 근데 그 축척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한 척을 백리로 둬가지고 지도로 현실 세계를 반영했다. 그 다음 대동여지도는요. 볼게요. 요렇게 큰데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죠. 요 정도로 커요. 근데 여기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요런 거를 평풍처럼 접을 수 있는 거를 22책이라고 해서 얘를 쫙 펼치면 대동여지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 이렇게 접고 펴고 하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수월했겠죠. 그리고 지도표를 사용했는데 지도표는 우리가 지도에서 기호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대동여지도에는 이런 지도표를 사용해가지고 기호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보이는 것 중에서 역참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관리자들이 뭐 이렇게 어떤 고무를 수행할 때 숙식을 제공하고 말을 먹이고 하는 시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로 이동을 했잖아. 그래서 말이 쉬어가면서 그렇게 숙식을 했던 장소라고 보면 되고요. 봉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이랑 연기로 비상사태를 알리는 통신수단, 이 봉수의 위치를 지도에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읍치, 이런 거는 읍성, 그래서 읍성들, 여기가 무슨 읍이다 이런 거를 표현을 했고, 대동여지도의 특징은 이렇게 산을 회화적으로 표현해서 산 하나하나가 아니고 산줄기를 연속으로 그렸다. 그렇지만 해발고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몇 미터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 도로는 직선으로 그려서 심리마다 이렇게 방점을 그어놨어요. 우리가 아래랑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 여기는 심리마다 이렇게 그어놨고요. 심리는 한 4km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방점을 찍어놔가지고 여기는 지금 20리 거리가 이렇게 남았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건 뭐냐면 행정구역 구분. 우리가 대전이랑 세종 사이에도 이런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것처럼 지역 간에 이렇게 점선으로 구분을 했고, 하천은 곡선으로 그렸어요. 직선은 도로였는데 하천은 곡선으로 그렸는데 두 줄인 게 있고 한 줄인 게 있어요.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은 두 줄, 배가 못 다니는 하천은 한 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우라는 사람이 실학자가 제작했고 목판본, 도장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급할 수가 있었겠죠. 찍기만 하면 되니까 분첩 절첩시 설명했고 지도표 방점 다 설명했습니다.
봉수, 방정, 곡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